안녕하지 못한 16일 월요일 시장이었습니다. 공매도 금지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시장이 반등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 아니라는 거죠.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다운 버튼 눌러주시고, 제대로 된 내용 본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사쿠라예요, 사쿠라. 보여주기식 정책이었다라는 거죠. 공매도 금지 제도에서 시장 조성자 예외 조항이 껴있어가지고, 이거 밑장 빼기 당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애초에 말씀드렸다라고 하면은 공매도 금지 제도가 반등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은 0이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하락에 대해서 추가 하락에 대해서만 방어해 줄 수 있는 더도 덜도 말고 딱 그 정도인 수준이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손꼽으셨던 뉴스라고 하면은 거래소의 시장 조성자 기능 본격화 착수. 이거는 작년 19년 1월 달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요약을 하면은 킬러한테 살인 면허를 주는 거죠. 살인 허용 면허. 증권사한테 특정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 해도 무관하다라고 면허를 준 겁니다. 근데 내용을 따져보게 되면은 뭐 내용은 따져볼 필요도 없고 종목만 체크하면 되죠. 종목을 체크해 보면은 삼성전자 우선주는 있어도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코스닥의 유명한 종목들 누구나 다 알만한 종목들이고 주가가 내려오면은 사고자 하는 마음이 들만한 그런 제약바이오 종목은 여기에 대다수가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는 어떤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느냐? 대다수가 주가 추이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거의 많았었고, 그리고 업황이 죽어 있는 최근 몇 년 동안 반등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실적 하향 업종들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대표적으로 따져본다라고 하면은 롯데쇼핑 아니면은 건설주 같은 경우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중국에 의해서 무너졌던 화장품 관련주 그리고 여행 관련주 등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지금 시점에서는 완성차 시장이 현대제야차가 해외에서 각광을 받아서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전망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하나 아니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여기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시가 워낙에 안 좋았었기 때문에 증권사 관련주들 역시도 증권 업종 같은 경우에도 금융주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죠. 설명이 길었었는데 어차피 이거 다 소용이 없는 게 어차피 증권사들은 이번에 공매도 금지 정책을 포함해서 시장 안정화 정책에 동참을 하질 않았어요. 각 증권사별로 권고사항에 따라가는 걸 확인해 보면은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반대 매매를 막아준다라는 연기시켜준다라는 유예시켜준다라는 조항도 없었고 그냥 담보금 비율에 대해서만 조금 여유를 챙겨주는 그러한 내용. 그리고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는 뭐 시장 조성자에 대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요. 신용 대주 신규 주문 불가. 그냥 특정 종목에서 신용 매수 더 이상 못하게끔 막아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조항이 있는데 그거는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금지 그냥 겉표면적으로 따라간다라고 했고 자사주 매수 주문일 한 번에 할 수 있게끔 뭐 이것도 우리랑 상관없는 거고 담보 비율 유지 정책 요건 역시도 어떻게 말을 하느냐 단기 급락으로 인해서 신용 공여 불가 종목을 지정하겠다.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냥 특정 종목 하락 깊이 진행되면은 더 이상 신용 매수 못 하게끔 다시 한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개인들이 신용으로 해서 저가 매수 못 하게끔 막겠다라는 뜻이에요. 뭐 없죠? 다음 보도록 합시다. 신한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특정 종목에 대해서 이제 하락이 깊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신용대주 불가하게끔 만들겠다. 신용대주라고 하면은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종목을 빌려줘서 매도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물량은 실제 공매도 규모보다 훨씬 더 적어요. 종목별로 많게는 몇십 주, 몇백 주에서 최소는 몇 주?
요즘에 대주거래 허용 안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거의 보여주기 식이다라는 거. 공매도 칠 애들은 그냥 무차익 공매도로 다 때린다라는 겁니다. 대주 종목에 대해서 상환은 가능하되 더 이상 매도는 불가능하게끔 하겠다. 어차피 뭐 대주 물량, 대주 매도 나올 것도 없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여기는 이제 한국투자증권입니다. 한국투자증권도 똑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신자로 신용 매수 불가능하게끔 지정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이 종목들이 오늘 또 하락했어요. 지정된 게 30개 좀 넘는 수준인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오늘 하락하는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유안타 증권도 똑같습니다. 그냥 대주 가능한 종목에 매도 불가 조항을 넣은 것이고 시장 조성자 역할로서의 공매도는 계속하겠다라는 게 여기 안에 녹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공매도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선언한 증권사가 없어요. 그런 증권사 있으면은 좀 알려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한 군데가 안 한다 하더라도 이 한 군데 빼고 나머지 10군데 넘는 증권사에서는 특정 종목 가지고서 계속해서 공매도를 할 거니까. 근데 그 공매도 방식이 무슨 방식이냐? 무차익 공매도 방식이다. 공매도는 아실 겁니다. 비쌀 때 사놨다가 자연스럽게 하락하는 것을 아니죠. 비쌀 때 팔아놨다가 자연스럽게 하락할 때 수익이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시점이라고 판단됐을 때 되사서 차익을 발생시키는 거죠. 어떤 거냐?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개인 투자자는 반대죠. 저점에 매수해서 고점에 매도해야 수익이 나는 건데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어느 게 더 쉽긴요. 후자가 더 쉽죠. 요거요. 고점에 매도해서 저점에 매수하는 공매도 방식이 가장 쉽다. 근데 여기에도 룰이 있습니다. 업팅 룰이라고 해가지고 뭐냐 매도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등록할 수 있게끔 그 외에는 절대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게 바로 국내의 공매도 전략인데 공매도 대책인데 호가를 보시게 되면은 참 웃깁니다. 어떤 것이 웃기냐면 제도대로 따지고 보면은 삼성전자에 이제 공매도를 하려고 하면은 업팅룰에 의해서 최근 체결 호가인 48,900원 이 위로만 매도 주문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즉 시장가 매도로 해서 주가를 끌어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증권사들은 다 그냥 어떻게 한다? 시장가 매도로 해서 때려버린다. 그 증거는 매년 이렇게 나타나죠. 불법 공매도라고 하면은 업팅룰 규정을 어겨서 강제로 주가를 끌어내린 경우를 다 불법으로 칩니다. 국내외 할 거 없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과태료가 얼마 안 되거든요. 최근에 대세 하락이 나왔었던 2018년도 무역 전쟁에 의해서 하락할 때 70억 원 수준의 과태료를 냈습니다. 70억 원의 과태료를 낼 정도면은 수백억, 수천억의 공매도 차익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19년도에도 다를까요? 19년도에도 4억 정도인데 요거는 약화죠. 올해는 더 심할 겁니다. 올해도 거의 18년도급으로 해서 나올 겁니다.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2600포인트에 근접했다가 2000포인트까지 하락했으니까 거의 30% 넘게 하락을 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거뒀잖아요. 지수만 30%지 종목별로 따지면은 반토막 난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과 비슷하다는 거죠. 지금도 역시나 올해 지나고 나서 보게 되면은 불법 공매도로 인해서 차익을 보고 과태료를 내는 기업들, 증권사가 많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시장 조성자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 시장 조성자라고 하면은 이렇게 매수 주문을 대놓는 게 바로 시장 조성자입니다. 매수 주문을 대놓는 거 가능하고요. 그리고 공매도 원칙에 의해서 매도 주문은 이 위로만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종목이 하락할 이유가 없잖아요. 매수가 꽉꽉 채워 넣어주고 그리고 매도가도 위로 넣어놓잖아요. 그러면은 요 가격대에서 요 사이에서 버텨줘야 되는데 왜 하락하냐고요. 왜긴요. 이거는 그냥 보여주기 쉬운 거고 무차익 공매도로 때리니까. 룰도 사실상 권고 사항이지 의무 정책이 아닙니다.
매수호가를 모든 종목에 이렇게 꽉꽉 채워 넣어야 된다라는 게 정책이 아니에요. 의무 정책이 아니고 선택적인 겁니다. 예시로 들어보면은 이런 종목들도 있죠. 인버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호가가 꽉꽉 채워집니다. 이런 게 바로 공매도의 순기능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락할 때는 어떠냐? 어떠긴요. 무차익 공매도 때리죠. 평상시에는 이렇게 유지를 시켜 놓다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찍어 누르게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인버스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는 이렇게 채워 넣다가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공매도 금지 조항이 제대로 원칙적으로 지켜지게 되면은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매도가를 어느 특정 위치에만 지정해서 넣어줄 수 있고 매수가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시장 조성자의 역할인 거고 사실상 권고사항이지 의무정책은 아니라는 거. 이번 공매도 금지 정책 예외 조항이 있건 없건 간에 어차피 무차익 공매도에 의해서 하락할 시장이었습니다. 뭐예요? 사쿠라죠.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새롭게 예외 조항 빼라고 국민청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거 올라가면은 그거 진짜로 통과돼가지고 금융당국이 시행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순기능을 발휘해가지고 증시 하락 변동성이 더 축소되게 됩니다. 방어세가 더 확실하게 잡힌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되면은 외국계 증권사에서 있는 거 다 던지고 나갈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도 다 소화하고 나면은 증시는 반등을 한다. 어떻게?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으로 풀매수 때려서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올라갈 종목들은 올라가면서 지수도 반등하고 종목들도 반등하고 체감이 좋아지게 될 것인데 그게 언제쯤 가능하겠냐고요. 공매도 금지 외친 지 이제 한 3주 만에 보여주기 식으로 하나 진행한 건데 그 전에 코로나 이슈 확대가 멈추면서 코로나 이슈 확대가 이제 축소되면서 시장 저점 잡히고 뭐 미국, 중국 그에 이어서 일본이 시행한 경기 부양책 그 효과를 기대감으로 해석해서 반등할 시장도 머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팔아제낀 외국인이고 어마어마하게 사재낀 개인입니다. 오늘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장 막판에 개인 투자자들이 던지고 장 막판이라고 하면 3시쯤입니다. 3시쯤부터 던지고 3시쯤부터 외국인이 사서 장 끝나고 장후 시간에 동시효과까지 총 얼마? 7천억 가까이를 순매수를 했어요. 코스피 200에서. 이 말은 사실 내일 반등할 수 있느냐 그 가능성을 조금 높여주기는 하는데 확실치는 않다. 왜? 이러한 패턴들이 나타나도 계속해서 전강우양으로 하락했던 게 한국 증시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미증시도 다시 한번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선물 시장이 하한가에서 멈췄습니다. 선물 시장은 마이너스 5%가 하한가기 때문에 여기서 더 멈춰요. 반등하려는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까지 막는다라는 겁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걸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 심리를 부추기는 것이고 악재가 없어도 악재처럼 보이는 거기 때문에 공매도가 더 활기치기 쉬운 그런 장세였다라는 거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환율이 또 한번 급상승하게 되고 금 가격이 갑자기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A 포인트에서도 금까지 다 팔아 제낀다, 현금을 확보한다라고 하면서 시장 변동성을 예고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었죠? 금값이 반등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증시도 기술적 반등을 보였었죠. 요 패턴이요. 여기에 다들 속아서 신용미수 매수 때려가지고 따라 붙었는데 현재 B 구간에서 강제청산 당하고 있다. 이거 17일 화요일, 18일 수요일에도 나타날 반대매매 흐름이기 때문에 전약 후강으로 갈수록 증시 반등성 가능성은 높은 거고 오늘처럼 갭상승 출발해서 음봉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점점 더 반등 타이밍이 미뤄진다라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이 A 구간에서 나타났던 뉴스가 똑같이 나왔어요. 안전자산마저도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에 투자하고 있던 이 자금들이 빠져나가서 증시로 옮겨오는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대체 투자
상품으로 넘어가는 것이냐,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은 시장이 과매도 국면에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없어요. 진짜 과매도 구간이에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1900포인트는 2008년, 2011년에 나왔었던 그 수준인 거고, PBR 기준으로요. 그리고 1730포인트 이하 수준은 뭐다? IMF 수준이다. 이거는 지표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지표로? PBR 보는 지표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코스피가 벌써 금요일 기준으로 해서 0.7이에요. IMF 때 0.6대 중반까지 갔거든요. 2008년도나 2011년도에 0.7 초반대, 그리고 0.7 초반대를 위협했었던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 참고해 보신다면은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악재 해소 관점에, 아니면 불확실성 해소, 아니면은 경기 부양책 기대 관점의 해석이 나오고 있질 않아서, 코로나 이슈가 축소될 기미가 보이질 않아서 이 구간은 계속해서 저점 다지기 구간이 된다라는 거. 상승의 제한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고 하락폭은 열려 있기 때문에 참으로 힘든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어쩔 수가 없이 완전 저점을 노려서 신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언제 털릴지 모르는 신용 미수는 최대한 자제하고서 현금만으로 묵묵히 분할 매수, 아니면 적극적으로 사야 되는 구간이라고 판단됩니다. 오늘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은 저희 누나도 삼성전자를 위해서 죽었던 계좌, 휴면 계좌를 다시 한번 살려본다라고 하네요. 여기까지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증권사별 이제 권고 조치 이행 사항은 그냥 보여주기식이지, 우리가 원하는 그 부분은 전혀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무차익 공매도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시장 조성자 예외의 그 사례는 애초에 의미가 없다라는 거, 공매도 제도를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은 뭐 금융당국이 어떤 소리를 하든 변함이 없다라는 거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으로 암담한 시장인데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물 건너간 반등, 내일 화요일이나 수요일, 아니면은 이번 주에는 꼭 잡혔으면 합니다. 많이 고생들 하시는데 저 역시도 고생인데 힘내봅시다.